사람 간의 대면이 제한되는 요즘 신행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온택트 형식의 신행축제가 열립니다. 전국 108개 사찰과 단체 정진 현장을 BTN이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교육의 생태와 상생 등 불교적 가르침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급식 채식 선택제에 사찰 음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해남 미황사 주지를 맡으며 문화유산 보호를 했던 금강스님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불국사 문화재 지킴이 구품연지회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법률 개정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추진합니다. 세종시에 들어설 센터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 글로벌 유산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거와 의료 환경 등 5개 영역에 걸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환경 향상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200년의 역사를 가진 해인사 고부람이 3년여의 불사 끝에 극락보탑을 조성했습니다. 스리랑카 불치사에서 모셔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해 수행과 기도, 포교 도량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이 제한되는 요즘 신행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온택트 형식의 신행축제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개최하는 2020 서울 붓다 페스티벌인데요. 전국 108개 사찰과 단체 정진 현장을 BTN 불교TV가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10만 수보리의 금강경 합송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불교의 사회공헌, 전국 불자들의 신행혁신을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행복바라미 축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8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복바라미 축제가 올해는 온택트 형식으로 오는 12일 전국 불자들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 개최를 연기했던 행복바라미 축제는 2020 서울 붓다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돌아왔습니다. 행사는 명종 오타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치사, 교구신도회 동참 인사, 코로나 극복 청소년 UCC 및 사진 공모전 시상식, 청정수 온라인 합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교구신도회와 포교사단 지역단, 각 신행단체 등 108개 사찰과 단체를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실시하는 온라인 금강경 합송은 이번 행사의 백미로 꼽힙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전국의 불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며 40분간 경전을 합송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김경민, 불교음악원 봉은국악 합주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국의 불자들이 강화문에 모여서 큰 법회를 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108개 사찰이 참여하는 큰 법당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전국 전체가 불국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서울 붓다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불교계가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신행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요 행사 장소는 조계사 일원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행사장은 중계 장소로만 사용되며 불자 개개인이 온라인으로 함께 경전을 독송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요즘 서울 붓다 페스티벌이 불교계 새 신행 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맡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금강경 합송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가치는 계속 유튜브로 사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가하시면은 그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서울 붓다 페스티벌은 행복바라미 조직위원회와 BTN 불교TV가 주관하며 BTN 유튜브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 생활, 대한민국 청소년 UCC 영상 공모전에서 대학생 서상원 씨 외 4인이 참여한 코로나와의 전쟁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하고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공모전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을 주제로 단편 영화, 패러디, 뮤직비디오, 모션 그래픽 등 140여 개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UCC 영상공모전과 함께 진행된 2020 행복바람이 불교 전통문화 사진 공모전에서는 노을 아래 두 스님의 모습을 담은 김민재 씨의 노을 속 휴식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UCC 공모전 대상작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 사진 공모전 대상작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의 생태와 상생 등 불교적 가르침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급식 채식 선택제에 사찰 음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을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그런 불교적인 지혜도 좀 천착하고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환경과 생명, 상생의 불교적 가르침을 강조하며 생태 전환 교육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생각되고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한 교육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 새삼 저희들이 많이 좀 깨닫고요.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동물에 서식하다가 인간이 그 서식지를 파괴해버리니까 이제 인간한테 서식하면서 발생한. 원행 스님은 입시 중심의 교육을 문제로 짚고 다양성과 전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학 입시 위주나 이런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교양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뒤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일평생 살아가야 될 그 교훈 같은 걸 젊어서 이렇게 다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주고 또 특기나 이렇게 자기 어떤 특장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그런 마이스터 같은 그런 학교에 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다양성 있게 좀 했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초, 중등 학생이 학기나 학년 동안 자연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식을 넘어 지혜를 얻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육식 중심으로 형성된 학생들의 식생을 변환하기 위해 학교 급식에 채식 선택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사찰 음식에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육식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채식을 선택해서 채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채식 선택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개운사 갔을 때 스님한테 그 개운사의 그 절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행 스님은 전국 사찰의 다양한 템플스테이가 자연과 상생하는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고 협조도 약속했습니다. 방학이나 이 휴일날을 택해서 저희들이 이 템플스테이를 늘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활용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요. 예방에는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도 배석했습니다. 이번 예방을 계기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전인교육과 다양성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불교 내부적 고민과 적극적인 제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문화유산 보호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불국사 구품연지회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매년 문화유산 보호에 큰 공을 세운 개인과 단체들에게 수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표창 시상식입니다. 문화재청은 금강 스님이 탁본과 전시,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이바지한 데 주목했습니다. 금강 스님은 미황사 대웅전의 천불 벽화와 응진당 나한 벽화 복원과 보물 제1342호 미황사 괴불탱을 복원 모사해 지역 축제를 열어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저변까지 넓혔습니다.
불상과 탱화 등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도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금강스님은 전수조사를 통해 문화재를 등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조물과 범종 문양을 탁본해 해외에까지 불교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화재들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 25년째 특보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외에 흩어져 있는 탑이나 부도나 또 미륵불이나 이제 그걸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하고 제 수행으로 여겼는데 상까지 준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불국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품연지회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구품연지회는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입니다. 3년 동안 불국사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불국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 가치, 그런 거 돼가지고 불교 교리 이런 거 돼가지고 안내해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해가지고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상을 주게 돼가지고 그동안의 그 봉사활동이 좀 인정받고 해서 좀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수여하는 상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무 조건 없이 국보인 김정희 필세안도를 문화재청에 기증해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손창근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알려나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를 겪는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한마디일 겁니다. 한겨울 지나 봄 오듯.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오늘 상을 받으신 미왕사 금강스님의 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20여 년 손으로 가꾸신 그 미왕사를 이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국 전체가 미왕사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전체가 문화유산이다. 고맙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소관법률 개정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본격 추진합니다. 세종시에 들어설 센터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 글로벌 유산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동근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관법률 개정안 5건을 정식 공포했습니다. 이 중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문화재청은 그동안 세계유산 해석과 관련된 국제회의와 부대 행사 등을 개최했고 지난해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센터는 세계유산의 기준과 원칙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각종 콘텐츠와 DB 구축,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계기로 내년 2월부터 설립이 본격화되며 불교유산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을 토대로 보다 전문화된 해설과 정보를 제공해 세계인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동사찰 7곳을 매개로 미래 세대 교육과 향후 관광 산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해석과 설명의 원칙이라던가 시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가치 좀 더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세계유산으로서의 산사가 어떠한 유산인가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보존 유적의 토지 매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가 발굴된 해당 토지만 매입이 가능하다는 맹점을 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와 지자체 등이 주변 일대까지 사들여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상과 유적 보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경우 전국 폐사지 등을 기반으로 관리와 활용성 범위가 확대되고 향후 매장문화재 관련 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의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아마 여기 아마 춘천 중도를 염두에 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좀 확대적으로 해석해서 아마 이게 좋은 쪽으로 법이 잘 준용이 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해 보관 장소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향 조정했고, 문화재 손실 보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2차례 전화 설문조사에 이어 우편 수취가 가능한 비구니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거와 의료 환경, 교육과 승가 공동체 등 5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환경 향상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비구니를 표방하며 출범한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4,000명을 대상으로 수행 환경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50세 이상과 65세 이상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 이어 강원과 선원, 거주지가 확인된 전체 비구니로 확대했습니다. 스님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그리고 비구니에는 어떤 걸 바라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나이, 법납, 그리고 그분들이 살고 계신 곳,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서 비구니 승가 공동체의 필요성을 확인했던 지난 2차례에 걸친 전화 설문조사에 비해 이번 지면 설문조사는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환경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는 세납과 법납, 주거지와 각종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일반 사항과 포교와 복지활동 여부 등 전국 비구니회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노후 수행의 울타리가 될 비구니 승가 공동체 구상에 대한 의견, 교육환경 파악과 지원 사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상별 질문, 비구니 승가 연구소의 역할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2011년부터 각 부서와 연구소, 위원회 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스님들께 필요한 비구니의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11대 운영위원을 하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내 삶의 비구니회가 도움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설문지를 통해서 비구니 스님들의 삶,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읽어서 그분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비구니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의 설문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작성한 설문지는 전국 비구니회 팩스와 우편,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복지 향상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했습니다. 설문을 위한 설문지가 아니고 스님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만든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행과 교육, 복지 등 제12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출범 2년 차에 들어가는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스님들의 요구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1200년의 역사를 가진 해인사 산내암자 고부람이 3년여의 불사 끝에 극락보탑을 조성했습니다. 극락보탑에는 스리랑카 불치사에서 모셔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했는데요. 불자와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고부람 극락보탑 제막식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온 아미타 극락천도도랑 해인사 고부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참된 진리의 불법을 전하는 고부람이 3년의 불사 끝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극락보탑을 조성했습니다.
2017년 스리랑카 불지사에서 모셔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겁니다. 지난 6일 해인 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와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 고부람 가문 시무스님과 대중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오늘 극락보탑을 제막식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명실공양한 정멸보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 극락보탑에 기도의 영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해인사 고부람 극락보탑은 계단에서 올라와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 부처님을 칭견하고 극락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탑은 거창석재로 총 높이 6m,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상단부의 높이는 1m 50cm로 탑 속에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하단부엔 경주 석굴암 부처님을 형성한 부처님을 모셨고 양사방의 4기둥에 연꽃 문양으로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의미로 조각했습니다. 특히 상층부에서 부감으로 내려다보면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부처님의 세계를 그린 만다라를 표현해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했습니다. 제막 시간 부처님의 진신사리 극락보탑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기도 가피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이 해인사 고부람이 기도, 수행, 포교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저는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함과 동시에 가야산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 해인사에서 봉행해왔던 1029 천도법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생 수행의 복덕을 쌓고 2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는 고부람. 극락보탑 불사를 통해 고부람은 수행과 기도, 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불자와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고부람 극락보탑은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약속의 의미로 향후 1000년을 밝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지난 7일 8만 대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과 대적광전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동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해인사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소방대원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옥외 소화전, 소화기 사용법, 초기 화재 대응 방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과 대중 스님, 합천소방서, 119 현장 대응단장을 비롯해 자위소방대원들이 소방훈련에 동참했습니다.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긴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8만 대장경과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인사는 매년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과 자체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관음사 80년사 봉정법회와 지계연불 만일기도 2200일 수륙제를 회향했습니다. 관음사는 어제 경내 원통보전에서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 쌍봉사 회주 영조스님, 송광사 회주 영진스님, 자비신행회 선원장 영명스님, 회주 지현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관음사 80년사 봉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1940년부터 2020년까지 관음사 80년의 역사를 정리한 관음사 80년사를 봉정하며 창건 80주년을 기념했으며 지계연불 만일기도 중 2200일과 수륙제도 원만 회향했습니다. 회주 지현 스님은 창건 8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숨쉬는 그날까지 부처님 법을 위해 수행자와 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해동용궁사가 경내 광명전에 모실 부처님 10대 제자에 복장물을 넣는 불복장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어제 경내 대웅보전에서 담양 용화사조실 수진 스님 집전으로 경내 광명전에 모실 부처님 10대 제자 복장물을 전통 방식으로 봉안하는 불복장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스님은 우정물인 불상을 예배의 대상인 성상으로 바꾸고 복과 지혜를 갖추게 하는 의식이 바로 불복장 의식과 점안 의식이라며 많은 스님의 도움으로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현재 진행 중인 광명전 내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부처님 10대 제자를 모시고 점안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